안녕하세요. 반가운 아까도 인사 많이 드렸죠. 네,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카프로코리아 김성훈 에디터입니다. 오늘 질문도 많이 하셔서 궁금증 다 해소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이제 아달프 아우토반 달리기 프로젝트를 대표로 맡고 있는 유성욱입니다. 이제 여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스펙이라든지 집에서 책을 통해 공부하는 것보다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직접 해본 경험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맨날 책 보고 유튜브 보고 제 입장에서는 100번 봐도 아우토반 한번 안 달려보면 운전대 못 잡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행 한번 안 해보면 여행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못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제 나름대로도 열심히 스펙을 쌓고 열심히 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경험이라고 생각해서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유럽을 왜 가야 되는지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면 동양과 다른 세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과거와 전통이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시아도 몽고 이쪽 라인 해가지고 더 긴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동양과 다른 또 과거와 전통이 보존돼 있어요. 한국은 좀 아쉽게도 뭔가 트렌드를 쫓아가다 보면 과거를 좀 버리는 좀 습이 제가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근데 여기 눈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맨날 이건 가면 축제도 1년에 한 번씩 두 번씩 하게 되고 항상 건물도 다 보존을 하게 되고 외관 같은 경우는 정부가 더 관리하기 때문에 절대 리모델링 할 수 없고요. 뭐 이런 것들. 취미의 깊이가 달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은 개인 위주가 발달되다 보니까 개인의 취향을 가지고 있는 게 그리고 개인 취향이 어떤 건지를 확실히 알고 있어요. 내가 또 비교를 하자면 한국 분들은 아쉬워서 제가 뭘 좋아하는지 몰라서 독서 토론 한번 나가볼까? 요즘에 오토바이 탄다고 오토바이 타볼까? 근데 자기 취향이 아닐 수도 있잖아. 근데 이 사람들은 어렸을 때 그 테마하고 취미를 확실히 인지하고 그거를 취미 생활만 한 50년, 60년 해요. 바이크 타는 사람, 바이크 타고 자전거 타는 사람. 이런 테마의 깊이가 다른 게 유럽이다. 그리고 그냥 가도 좋아요. 유럽은 비행기 타는 순간부터 그냥 힐링된다고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에 유럽을 또 추천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요즘 트렌드는 이런 거. 조승현 작가와 함께하는 되게 유명한 드라이버라든지 유명한 와인 소믈리에랑 같이 하는 그게 바로 테마가 있고 전문가와 함께하는 여행이 지금 여행 트렌드로 바뀌게 되죠. 근데 이제 그 스타일이 변화하거든요. 그 중에서 유럽에 자동차로 여행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테마를 저희가 잡고 안내를 해드리려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모시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 여행을 이제 하는 방법을 과거하고 현재하고 이제 미래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는 가장 이제 흔한 기차 여행을 했죠. 기차 여행이 장거리로 많이 움직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버스. 그리고 세 번째 어느 정도 돈이 있다든지 아니면 저가 항공 이용률이 많아지다 보니까 비행기로 이제 이용을 하게 됐죠. 근데 이제 이 기차로 여행을 하다 보면 장점도 물론 있겠지만 단점도 있어요. 대표적인 거 한 가지 말해주실 분 있으신가요? 기차 여행하면서 진짜 이건 최악이었다. 네. 환승하는 거예요? 환승이요. 네. 그것도 시간표 또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유럽에 되게 짧은 거 하면 3분짜리 환승도 있어요. 아주 그냥 네, 말씀하세요. 파워. 어떤 거요? 파워. 네, 맞습니다. 제가 저는 자동차 관련 일도 하기 때문에 파리 모터쇼로 가거든요. 그래서 파리 모터쇼를 다 보고 당일 저녁에 저희 집은 3시간 거리잖아요. 딱 타고 집에 오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기차역에 도착하다 보니까 파워가 됐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국은 서비스가 좋으니까 뭔가 대책을 세우잖아요. 근데 안내 데스크가 하는 말이 가관이었어요. 내일 6시에 기차 올 거니까 알아서 기다리다 가. 근데 저 거기서 밤 샜어요.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답니다, 제가. 그래서 기차 여행에 대한 조금 이제 이 여행을 좀 분석하다 보면 기차족들은 오로지 이제 기차로만 일정을 소화하는데 그에 대한 단점만 말씀드려요. 왜냐면 여러 가지 장점, 단점을 다 나열을 하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단점으로만 딱 해서 자동차로 왜 타야 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무거운 캐리어를 계속 끌고 다녀요. 남성분들 힘 세시겠지만 남성들도 캐리어를 끌고 유럽 그 돌바닥을 걷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여성분들은 진짜 오죽하겠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표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마음 편히 잠을 잘 수 없어요. 왜 잠을 잘 수 없을까요? 도난이 진짜 많아요. 기상천외한 도난. 가장 에피소드가 하나가 이제 사람이 의자에 타게 되잖아요.
그래서 가방을 보통 오른쪽에 이렇게 놓거든요. 타가지고 이제 핸드폰 보거나 이제 여행을 떠나야지. 근데 밖에서 누가 버스가 10유로면 비행기는 무조건 10배인 유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공항까지 가야 되는 이동 시간이 필요해요. 전 세계에서 공항하고 시내에서 가장 짧은 나라가 혹은 도시가 어딜까요? 한국? 한국이 지금 얼마 걸려요? 인천까지? 네. 40분인데 가장 짧은 건 어딜까요? 제가 맞추면 선물 드릴게요. 전 세계 나라를 뭐 말씀하셔도 되고 전 세계에서 가장 짧은 공항하고 도시가 있는 도시 아니 시내 하고 있는 도시가 있어요. 어디? 홍콩 또 마카오. 아니. 의외로 프랑크푸르트예요. 프랑크푸르트가 기차편이긴 하지만 11분밖에 안 걸려요. 공항에서 시내까지 11분. 렌터카로 가면 오히려 더 시간이 걸려요. 근데 사실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그때 또 기차 타라고. 어쨌든 이동 시간이 짧죠. 버려지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져요. 그래서 자동차로 여행하는 게 답이다? 제 입장에서는 무조건 답인 거예요. 왜냐면 무거운 짐을 들 필요가 없어요. 트렁크 넓죠? 네, 그러니까 짐을 들 필요고 시간의 압박을 벗어날 수도 있고 자동차로 가다가 기록이 잊어먹어요. 근데 너무 예쁜 뷰를 자기가 모르는 상태에서 모르는 상황에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동차 공간은 자기가 관리할 수 있으니까 뭐 더럽게 쓰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쾌적함을 만들어낼 수 있죠. 그리고 우리만의 뭐 노래방, 음식점, 쉼터라고 얘기했는데 은근히 한국 분들이 흥이 넘쳐서 이 무선 마이크 있죠? 노래 나오면 그거를 가지고 하시는 커플들도 많고 친구들도 많아요. 노래방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음식 파티 해가지고 굳이 미슐랭 코스 안 밟았더라도 차 안에서 이제 식사를 같이 즐기시는 거죠. 그리고 나만의 스타일로 일정을 매번 변경할 수도 있어요. 사실 혼자 가면 14일 기준으로 700유로가 들어요. 아반떼를 빌렸을 경우 700유로면 90만 원 정도. 근데 사실 버스를 타거나 기차를 탄다고 하면 50만 원 해결할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사실 한 명은 힘들어요. 근데 이제 커플이라든지 친구 3명, 4명이 기가 되면 얘기가 전혀 다르죠. 4명 기준으로 한다면 2주 그리고 130유로밖에 안 들어요. 렌트비, 기차. 하루에 평균적으로 200건의 사고가 나겠다 보니까 이 안전하다? 그 안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을까? 별로 많이 걱정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것만 지키면 이제 안전에 대해서는 벗어날 수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블로그라든지 많은 책자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인데도 한 번 더 돌이켜 볼 수 있기 때문에 한 번만 설명을 드릴게요. 차선은 왼쪽에 추월 차선은 무조건 왼쪽으로만. 한국에서도 지금 캠페인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죠. 근데 지켜져요, 안 지켜져요? 근데 핵심은 추월 차선은 무조건 1차선. 그런 게 있고 모든 차선이 사실 흰색이에요. 그래서 아시아 분들 혹은 한국 분들이 중앙선을 침범해가지고 역주행하다가 좀 사고를 내신 분도 있는데 노란색만 공수하는 지금 기간이고 그 외에는 차선은 모두 다 흰색이다. 그래서 그 차선을 잘 봐야 된다. 인지하고. 그래서 앞차만 잘 따라가도 여행의 반에서 성공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교차로라든지 교차로가 아니고 이거는 그 회전 교차로 로터리라고 하죠. 로터리에서는 회전하는 차가 우선입니다. 근데 한국 분들이 좀 이게 욕심보다도 바쁘셔가지고 회전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로터리 법을 예전 잠깐 폐지했었거든요. 이번 다시 만들었지만 좀 너무 급하다 보니까. 근데 여기 이 유럽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위반하면 뭐든지 다 사고를 낸 사람, 도는 사람이 아니고 끼어든 사람 책임을 질 거. 그리고 과속 카메라가 한국은 위에 있죠. 근데 유럽은 이제 가로등이라든지 표지판처럼 그리고 나무에 숨어 있어요. 그리고 표지판이 핵심적이고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표지판만 잘 인지하더라도 여행에 되게 편리함을 만들 수 있죠. 그리고 비상 깜빡이, 한국에서는 비상 깜빡이 하나 이제 인사가 됐죠. 하루에 10번 이상 쓴다, 비상 깜빡이. 근데 비상 깜빡이는 언제 쓰는 거예요? 네, 비상시에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상향등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지나가겠다, 나의 지금 상태를 봐달라는 액션이 있고지 한국처럼 상향등을 많이 켜가지고 나랑 싸우자, 너 오늘 한번 죽어보자 이 얘기를 하니까 너무 상향등에 대해서 열을 안 내셔도 되세요. 사람들이 어떻게 구할지, 왜냐면 국경을 못 가보면 톨게이트가 있는 데도 있고요,
아니면 톨게이트가 없는데 일주일 단위, 10일 단위, 한 달 단위, 1년 단위로 통행증을 사야 되는 나라가 있어요. 스위스, 오스트리아. 근데 그거 같은 경우는 그거 살려고 스트레스를 엄청 받으시는데 그냥 국경 부근에 다 깔려 있어요. 왜냐면 얘네도 상술이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서 그냥 살아. 왜냐면 그걸로 스트레스가 계획 짜다가 코스 이탈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VC 단속 경찰관을 따라가죠. 독일 같은 경우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한국과 다르게 게이트를 치고 단속을 뭔가 진행하지 않아요. 그냥 VC에 아무 차나 잡아서 이제 단속을 하게 되죠. 이 사람이 운전면허증이 유효한지, 차가 튜닝이 되거나 불법 개조가 아닌지, 차 상태가 관리가 좋은지, 뭐 난민이라든지 아니면 좋지 않은 사람이 타고 있는지, 마약 검사, 음주 검사도 다 VC에 하게 되죠. 근데 VC 단속 경찰관은 항상 추월해가지고 독일이 가장 유명하죠. 뭐 벤츠, 아우디, BMW, 포르쉐가 가지고 있는 그 차종으로 경찰차예요. 가지고 앞에서 팔로우미라고 딱 와요. 그래서 걔만 쪼로록 따라가시면 돼요. 그럼 다 거의 대부분 해결돼요. 굳이 근데 한국 사람도 가끔 안 따라가요. 뭐야 쟤? 이렇게 추월하다가 위법해가지고 벌금을 물게 되죠. 그리고 블랙박스는 어쨌든 유럽이나 독일은 불법이었었어요. 근데 작년 11월에 합법화됐는데 아직 한국 규정하고는 좀 달라서 1분 30초 이상 외부에 있는 촬영은 사실 하면 안 돼요. 유튜브에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데 지금 법규상은 사생활 침해 때문에 1분 30초, 90초 이상 촬영을 하면 경찰관이 와가지고 너 이거 블랙박스 뭐야? 내가 한번 카드 조사해볼게. 근데 과거 기록이라든지 그 기록에 대한 시간이 엄청나게 많을 경우 위법이다.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이랑 함께 한다면 카시트가 꼭 필수예요. 근데 이걸 렌트할 때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아용, 휴대용 비행기를 타거나 해외에서 쓰는 카시트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뚜끼처럼 차는 인터넷에 많이 팔아서 그것도 되게 창의 상품으로 많이 나와요. 그것도 참고해 보시고요. 제한 속도하고 사진 표지판은 반드시 잘 지키는 게 나중에 탈이 안 돼요. 왜냐면 독일은 특히나 CCTV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 누가 위법을 했는지 잘 모르는데 독일의 별명이 8천만에 살아있는 CCTV라고 하거든요. 그게 뭔 얘기 아니면 사람들이 신고 정신이 대단해요. 저 사람 위법했어요. 바로. 저도 불법 유턴하다가 바로 걸렸죠. 새벽 4시. 그 누구가.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지키라고 하는 거는 지키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횡단보도가 있다면 한국에서 메인 횡단보도 말고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 작은 거 있죠? 나는 진짜 목숨 걸고 잘 지킨다. 일단 사람이 없어도 쓴다 하시는 분 솔직하게 양심 들어서요. 있으세요? 없으시죠? 근데 독일, 특히 뭐 미국도 그렇지만 독일이나 유럽은 사람 냄새가 나면 일단 정지. 사람이 우선입니다. 치면 무조건 운전자. 네, 횡단보도가 있다면 우선 정지가 몸에 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필요하고 휴대폰 거치대. 많이들 이거 배터리로 가시니까. 그리고 시간책 충전기. 핸드폰 배터리가 맵을 사용하게 되면 엄청 빨리 닳아요. 그리고 카시트. 유아가 있을 기준에서. 그럼 한 번 더 전문가 입장에서 더 준비할 수 있는 거를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주차 가능한 호텔로 예약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양한 맵. 왜냐면 구글맵하고 의존을 하는데 구글맵이 가끔 틀리기도 하고 속도로 표시를 안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맵을 설치해서 그 나라별로 설정하시는 게 좋으세요. 저 국제면허증을 이제 인천공항에서 발급받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도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5시 끝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밤 비행기라고 해서 늦게 가시면 안 되고 일찍 가셔야겠더라고요. 네, 저 맞아요. 오늘 산업 못한 적 있거든요. 네. 저 같은 분도 없나요? 맞아요. 그리고 액션캠. 왜냐면 액션캠 같은 경우는 자기를 실내에서 많이 촬영해 놓으면 나중에 집에 가서 돌이켜보면 되게 재밌는, 운전하면서도 계속 틀어놓으면 그냥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웃으면서 하나의 에피소드로 만드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편한 신발. 의외로 한국 분들이 패셔니스타가 많아서 유럽 가가지고 하이힐을 엄청 신고 아니 또각 뭐 이렇게 구두나 패션을 다 관리를 하시는데 한 3일차 이후부터는 이제 슬슬 몸이 풀어지면 가장 편한 그런 거를 신으시고 레깅스를 막 입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저는 사실 자동차 전공을 했고 자동차밖에 모르는 지금 제가 나이가 몇 살일까요 근데? 갑자기? 몇 살일까요? 20살? 삼촌 들어야 돼. 어딨어요? 빨리 뭐라도 빨리 저 아무거나 하나 가져가요. 알았죠? 네 말씀하세요. 있던 선물도 빼앗기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35인데 35 동안 자동차밖에 사실 몰랐어요. 태어나고 뭐 5년 동안 아무것도 몰랐겠죠. 이제 한 30년은 자동차밖에 몰랐었는데 여행을 하다 보니까 자동차 여행으로 좀 안내를 하고 하면 재밌겠다 해가지고 저는 자동차 집중 테마 여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 설명한 거는 저희는 자동차에 집중돼 있지만 자동차 관련해서 저도 수백 킬로, 수만 킬로를 달성해서 저도 전문가가 됐죠. 근데 저희는 사실 자동차 집중 테마만 지금 집중하고 있어요. 왜냐면 아직 저 혼자밖에 없기 때문에. 저도 매번 공부하면서. 그리고 클래식카 이런 거 타면서 클래식카하고 좀 어울릴 것 같은 피센 그 동화. 네. 나라도 갖고 있고 그 유명한 여기서 아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동차 매니아라면 이게 뭐죠? 네,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어렵고 무섭다는 서킷. 그리고 전 세계에서 100번 이상 탄 사람이 5명도 안 돼요. 그 중 하나 저예요. 그래서 이런 여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시속 200 이렇게 할 수 있는 독일 아우토만 속도 무제한. 제가 얼마까지 달려봤을까요? 아까 바로 사던데 350? 네, 311까지 달려봤어요. 흔히들 자동차 많이 하는 계기판을 꺾어본다고 하거든요. 계기판을 꺾었죠? 합성 아니에요? 전문가가 추천한 이제 드라이빙 코스, 뭐 포르쉐 주행이라든지 저도 슈퍼카, 뭐 페라리, 람보르기니 이런 거 모아서 특별적으로 가장 멋있는 도로만 달리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한 1000km를 달리는 그런 드라이빙 여행 상품도 유럽에도 많고 한국에서는 하나 프로그램도 있고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이 코너만 많게 따지면 156개 정도 이런 코너로 된 슈텔비오라는 코스 많이들 성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베르동 협곡, 세속가. 제주도? 베르동 협곡을 멋있게 유유자적하면서 차 이렇게 지나가죠. 그리고 아말피. 저 아말피 해안도로 가봤어요. 네. 거기는 람보르기니 이런 곳은 람보르기니나 뭐 맥라렌 이런 걸로 돌리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런 차를 절대 못 가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면 이런 코스 같은 경우는 페라리, 람보르기니가 왜냐면 고출력이다 보니까 코너가 많아서 사실 출력을 내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 코너를 도는 순간만큼 속도를 내는 재미도 엄청나요. 근데 사실 여기 티코도 재밌지만 돈이 되신다면 페라리, 람보르기니가 가장 적합한 코스죠. 근데 아쉽게도 아말피는 이게 되게 한적하고 여유롭잖아요. 저렇지 않았어요. 불법 마치- 주차가 쫙 되죠. 맞아요. 현실 속의 모나리자라고 하죠. 나 같은 모나리자 되게 여유롭게 볼 것 같은데 경비원도 있는 거 알죠? 빨리 사진 찍고 나오세요. 지금 시간 없어요. 그리고 현실 속의 만리장성. 이렇게 만리장성 고를 줄 알았는데 사람 한 200만 명. 근데 여기 아말피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페라리나 람보르기니 그런 슈퍼카보다도 그냥 피아트 500 뚜껑 열리는 걸로 햇살을 받으면서 천천히 시속 3, 40으로 달리는 게 더 좋더라고요. 누가 뭐 할지 하는 질문들을 미리 뽑아서 제가 답변을 빨리빨리 드립니다. 렌터카 사고 나면 어떡할 거예요? 렌터카 사고 나면 무조건 렌터카 업체에 전화하고 경찰을 꼭 불러야 돼요, 여러분. 근데 이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렌터카 사고가 지나가는 길에 뭐 가드레일이 조금 있었거든요. 그래서 툭 치고 갔는데 어차피 내 실수니까 그냥 렌터카 업체만 전화하고 렌터카 업체는 전화 안 하고 그냥 가가지고 나 사고 됐어요. 그거에 대해서 보험금 뭐 보증금 까세요 했는데 바로 그 법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경찰이 신고 안 했다고. 왜냐면 여기 있는 공공기술로 파손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 아는 형님이 700만 원 벌금을 내게 됐죠. 무조건 렌터카 사고 나면 신고가 제일 중요해요. 경찰차 불러야 되고 렌터카 업체. 그게 가장 핵심이세요. 과속벌금은 어떻게 되냐? 과속벌금은 거의 대부분 보증금에서 많이 깎이기도 하고요. 아니면 편지로 많이 이제 전달하게 되죠. 근데 그 편지가 내가 지금 1월 달에 갔으니까 한국은 서비스가 빨라서 다음 주에 오잖아요. 가장 많이 늦게 유럽 같은 게 벌금 딱지가 오는 게 1년 뒤에. 그냥 마음 놓지 말라는 거예요. 나도 유럽 못 갈 수도 있어요. 렌트에 제한이 있나요? 기본적으로 1년. 운전면허 한국에서 취득한 기준에서 1년. 그리고 렌트에 제한이 있어요. 보험 종류는 기본적으로 두 종류예요. 여러 가지 많긴 한데 기본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150만 원에서 300만 원 제한을 걸어두고 일부 손상 같은 경우에만 이제 돈을 지불하기. 아니면 풀 커버리지. 아예 차를 대파시켜도 돈 안 낼 수 있게. 근데 나라마다 그 환경적인 요소가 다르다 보니까 언더커버, 바닥에 대해서 손상, 아이슬란드가 그러거든요. 바닥에 대해서 손상인 걸 가지고 보험이 아예 안 들어가요. 아니면 애초에 옵션으로 선택하거나. 그런 거는 꼭 해야 되기도 하고
돌이 많이 튀는 체코나 이쪽 같은 경우는 유리볼, 그리고 돌길이 많은 곳에서는 다리, 그 타이어 보험을 별도로 들으시고, 그것도 되게 핵심적인 정보이기도 해요. 차 반납을 다른 장소에서 할 수 있는지? 네, 가능합니다. 대신 돈이 있으면 됩니다. 네, 그리고 동유럽이 위험하다고 하는데 아주 위험해요. 치안율도 뭐 독일에 비해서는 거의 한 80% 높긴 하지만, 그래서 유리창을 깨가지고 털어가는 사고가 많은데, 무조건 차를 이제 주차하고 장시간 띄울 경우에는 그 안에 있는 모든 물품을 그냥 트렁크에 넣으시면 유럽도 안전한 나라가, 동유럽도 안전한 나라가 될 수 있으세요. 그래서 에피소드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한국 분들이 굉장히 이 해 자외선이 예민하시거든요. 근데 독일, 유럽은 앞자리에 썬팅이라고 하죠. 원래 잘못된 말인데 틴팅을 하면 원래 불법이에요. 사람과 수신거든요. 근데 썬팅하다가 벌금을 낸 사람도 있고요. 한 80만 원 정도. 그리고 블랙박스가 장시간 직접 사가서 유럽에서 장착해서 타고 다니시는 분들 있고, 세상에 별난 사람 많아요. 그래서 벌금을 또 내시는 분도 있고, 경찰이 따라오래. 아까 말했죠? 이거 뭔데 날 따라오더라고요. 그리고 단속 종류가 다양하게 됐어요. 왜냐면 단속이나 뭔가 벌금이 많아졌다는 건 나라가 돈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독일 사니까 독일 기준에서는 차간 거리를 드론으로 찍어요. 그래서 차간 거리가 보통 몇 미터죠? 100m라고 하면 100m 이하로 달려서 계속 위협 주행을 할 경우에는 드론이 체크해서 벌금을 물기도 하고, 아니면 단속의 종류에서는 육교에서 찍는 것도 있어요. 그거 트래킹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이런 자동차 여행을 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정보라고 하는 부분만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저는 사실 업체가 아니잖아요. 특히나 자동차를 빌리는 곳은 다 렌터카 업체인데, 그래서 제가 하는 것보다는 신뢰성이 좀 더 높은, 그래서 저희를 후원해 주시는 허츠 렌터카 담당자님을 모시고 더 전문가스럽게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